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지붕 마감재를 교체할 경우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의 힘입니다. 구독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 해체에 관련된 지리외신 네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6개 정도의 지리외신을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에 발간한 건축물 해체 지리외신집을 제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5페이지 되는 분량인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건축물 해체 지리외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를 교체할 때에 해체 신고나 해체 허가 대상인지 이 여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 어떻게 인허가를 진행하는지 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에어컨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해서 벽을 타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해체에 관련된 정의를 공부를 하고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파괴, 그리고 절단, 그리고 일부를 제거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해체에 관련된 정의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해서 타공 행위가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한 것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나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해서 벽을 타공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공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 배관 설치 타공은 해체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지붕 마감재를 교체할 경우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건축물 해체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앞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고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해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붕 마감재에 한정하여 마감재를 교체하는 행위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대수선에 들어갑니다만은 마감재를 단순히 교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체공사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붕 마감재만 교체할 경우 주요 구조부를 건들지 않고 마감재만 교체하는 경우는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이 지리외신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슬래브 일부를 철거할 경우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건축물 슬래브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건축물 일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시면요. 해당 슬래브의 해체가 건축법 2조 1항 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 2, 5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에 해체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의 슬래브 일부를 철거할 경우에 이 내용이 대수선에 해당이 되느냐 이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면 해체 허가 대상이고요. 대수선의 대상이 아니면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기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대수선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시행령 3조의 2, 5호를 보시면 대수선의 범위가 나옵니다. 여기 5호를 보시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화벽과 방화구역입니다. 방화벽과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방화구역이 아닌 그런 곳에서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방화구역을 봐야 되는데 방화구역은 피난방화 규칙에서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층별 방화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층별 방화구역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다면은 방화구역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체 면적에 관계없이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체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방화구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고 방화구역이라든가 방화벽이 해당이 안 된다면은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방화구역에 해당하는 비내력 경량 벽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방화구역에 해당하는 벽이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내력 경량 벽체입니다. 비내력 경량 벽체. 그러니까 구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히 방화구역을 위해서 경량 벽체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체의 정의가 나오고요. 방화구역을 위한 비내력 경량 벽체의 해체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왜 그러냐? 앞서 살펴본 대로 대수선의 범위에서 방화벽과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방화구역에 관련된 비내력 경량 벽체도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답변 나왔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내력 벽이 주요 구조부가 아니죠. 말 그대로 내력벽이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 부분이 주요 구조부인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비내력벽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벽을 해체하기 때문에 대수선에 관련된 해당이 되고 해체에 관련된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단서 조건들이 하나 나오는데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해체 정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파괴나 절단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체를 할 때에 현장에서 파괴도 하지 않고 절단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해체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장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허가권자가 해체에 관련된 인허가 여부를 판단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법 문구대로 인허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파괴나 절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만약에 없다면은 해체 허가나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해체공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판별할 경우에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입니까? 아니면은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합친 그 연면적으로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에 따라서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면적 같은 경우는 지상층, 지하층 상관없이 각 층의 바닥 면적의 모든 합을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해체공사 신고 또는 허가를 할 경우에
적용하는 연면적 기준 또한 개별 건축물 단위로 산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만약에 하나, 둘, 셋, 세 개 건물이 있다면은 개별 건축물로 연면적을 산정을 해서 해체 공사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판별해라. 이런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외신이 되겠는데요.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 5번째 질문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한 건물이 아니고 여러 건물을 해체할 경우에 건물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해체 허가 접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5호서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해체 신고서에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동별 개요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는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개별로 해체 허가나 신고를 신청 접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 근거가 건축물 대장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각 건물이 각각의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인허가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체 계획서는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해서 사업 주체가 동일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여러 필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시의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러 동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또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해체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체 질의외신 4번째를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내용들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